북한 체제가 튼실하게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다면 굳이 제일 하바닥에 있는 인민반장까지 평양에 불러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만큼 이 사상성의 약화가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하나의 반증일 것 같고요. 또 인민반장 그 여성들을 지금 불러다 놓고 격려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더 고취시킴으로써 지금 북한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의 교육이라든지 사상 통제라든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 우리 너무 일상이잖아요. 이런 것조차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북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김정은이 전국의 인민반장들을 불러 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북한에서 인민반이라는 것은 가장 하부에 있는 이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민반장들을 지금 평양에 불러다가 인민반장 열성자 대회를 개최를 한 겁니다. 자, 이 북한에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또는 정권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인민반장을 통제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게 있을까요? 인민반장,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인민반원들에 대한 감시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역할이 인민반이라는 것은 국가에 뭔가를 계속 바쳐야 됩니다. 상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어떤 건설을 한다 그러면 인민반에서 그걸 또 각출을 해서 당국에 바쳐야 됩니다. 그런 역할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민반장이 가장 핵심이겠죠. 이 인민반장들을 지금 평양에 불러다가 김정은이 축하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사상성을 이제 독려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북한 체제가 지금 만약에 아래에서부터 튼실하게 조직력이 잘 갖춰져 있다면 굳이 이 제일 하바닥에 있는 인민반장까지 김정은이 평양에 불러들일 이유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만큼 이 사상성의 약화가 지금 오히려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 하나의 반증일 것 같고요. 또 인민반장의 대부분은 여성들입니다. 북한에서는 어머니가 투철한 공산주의자라야 자녀를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민반장 그 여성들을 지금 불러다 놓고 격려하고 이런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더 고취시킴으로써 지금 북한에서 가장 흔들리고 있는 이 MZ 세대, 장마당 세대들의 교육이라든지 사상 통제라든지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효과를 김정은은 노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북한에서 여성으로 사는 삶은 어떤가요? 북한 노래 중에 여성은 꽃이라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 보면 여성은 꽃이라네, 뭐 나라의 꽃이라네, 그대가 없으면 생활의 한 자락이 비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존재를 굉장히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것까지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또 뭐 국제 부녀절, 또 어머니의 날 뭐 이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여성들의 실제 삶은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제가 이 중국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이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그러면 북한 주민이 불쌍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왜요?" 그랬더니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북한 주민이 아니고 북한 여성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이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라고 표현을 하니까 국가의 어떤 일도 여성이 해야 되는 거고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거, 북한에서는 이 뭐 성착취, 성폭력, 성희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게 범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성착취 또 이 가정 경제가 뭐 어려워지게 되면 또 거기에서 비롯되는 어떤 가정 폭력, 한마디로 여성의 인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이 여성의 삶이 그만큼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니, 한 여성에게 "너 조선노동 당을 위해서 일해야 돼. 뭐 뭐라도 바쳐야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또 가정 경제도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북한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경제 책임져야 되죠. 또 뭐 북한 당국에서 각출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또 내야 되는 것도 여성이죠. 뭐 한겨울에 거름 전투라고 이 북한에서는 비료가 부족하니까 인분을 밭에 갖다 뿌려야 됩니다. 이 작업 한국에서는 사실 그냥 뭐 농기계가 하거나 농기계를 사용하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적이 없으니까 여성이 일일이 그거를 썰매 같은 데다가 똥을 실어서 밭에 갖다 뿌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정말 사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작업들이 여성의 몫이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공산주의형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대체 역할이 몇 개예요, 여성이.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이 정말 불쌍하지만 더 나아가서 북한 여성의 삶은 더 열악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탈북민 분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큰 차이를 느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탈북민들이 특히 이제 여성 가운데 한국에 지금 입국한 탈북민 수가 3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이 중요한데요. 이 70% 여성 가운데 다시 7, 80%는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온 여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중국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는 인신매매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정말 중국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결혼으로 이주를 한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했고 거기에서 뭐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과 중국인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사람들은 결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뭐 어려웠냐, 뭐 경제적으로 뭐 어려웠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반강제적인 어떤 이 결혼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사실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 중국에서 살다가 온 여성은 그나마 덜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직행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곧바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탈북을 해서 곧바로 중국을 지나서 이 한국에 들어온 경우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 한국에 대한 정보가 또 없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가장 놀라는 것이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들 그게 신기합니까? 우린 너무 일상이잖아요. 하지만 이 수도꼭지를 이렇게 왼쪽으로 돌리면 뜨거운 물, 오른쪽으로 돌리면 찬물 이런 것조차도 너무너무 신기하고 충격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 북한 주민들의 삶, 특히나 북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열악했을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여성으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거. 우린 그거를 인권의 개념에서 여성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도 여성권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인권에 분명히 여성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와서 북한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성권을 누린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내가 인식된다라는 그 자체에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 인권의 개념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현실입니다. 북한에 퍼져 있는 한국에 대한 잘못된 소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지금은 이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가 많이 북한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강도 해산이라든지 또 신의주 뭐 이런 지역들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죠. 하지만 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탈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잘 산다는 것도 알아요. 자유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탈북을 결심하기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가장 큰 게 '내가 한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일단 의문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북한 내부에서는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인데 우리는 국정원 정도 되겠죠. 국정원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고 모든 정보를 다 빼낸 다음에 뭐 나를 죽일 것이다. 이런 이제 정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이 탈북을 결행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또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그러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실제 체험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정말 이게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탈북민의 증언들이나 또 탈북민들의 가족들이 여전히 북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의 소식들을 북한에 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국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유가 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랑 실제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정말 좋다.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 뭐 국정원 가면 정보 빼고 다 죽이고 심지어는 복숭아뼈 밑에다가 무슨 칩을 넣어서 뭐 그게 뭐 정보를 다 빼가고 이런 이제 소문들이 있었는데 탈북민이 와서 직접 생활한 거를 그대로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전달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정보의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